이번 시간에는 애플에서 중점 육성 중인 서비스 매출, 그 중에서도 페이먼트 서비스와 금융으로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애플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22년 4분기 애플의 매출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서비스 매출에는 앱스토어를 통한 운영 수익, 애플뮤직, 광고 매출, 애플케어 클라우드 페이먼트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전체 매출 중 서비스 매출 비중이 약 22% 정도입니다.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23% 대비 축소됐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폰 제품에 대한 생태계가 워낙 잘 구성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비스 매출 비중이 적어 보입니다. 현재 애플의 매출 중에서 서비스 매출이 성장성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마진율도 가장 높습니다. 이 서비스 부문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70%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개선되고 있죠. 새로운 아이폰 신규 사용자 증가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대해서 서비스 영역 확대를 통해 매출 증가와 마진율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생태계 내에서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 세계 10억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죠. 아이폰 자체가 프리미엄 폰이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 앱스토어 매출만 보더라도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격차가 상당합니다. 21년 애플 앱스토어 전체 매출은 857억 달러, 약 12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매출은 앱스토어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OS가 모바일 점유율 70% 이상인 걸 감안할 때 이 정도의 매출 격차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차피 수수료율은 30%로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애플 생태계의 선순환과 마진율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하드웨어에서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계속 생태계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플의 서비스 매출 중 애플의 페이먼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애플페이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이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많은 국가에서 사용됐는데 국내에만 사용이 안 됐었죠. 많은 사람들이 갤럭시 휴대폰을 선택하는 이유 또한 삼성페이였습니다. 이 아이폰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만 애플페이 사용이 안 됐을까요? 애플페이는 결제 방식에서 NFC,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워낙 신용카드가 잘 보급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가맹점이 MST,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결제 방식이 국내와 애플페이가 달랐던 거죠. 또한 삼성페이는 카드사들이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서 카드사들이 굳이 삼성페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반면 애플페이는 카드 회사의 모든 거래에서 국가마다 다르지만 미국 기준으로 0.15%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미국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2%에서 3%가량이니까 애플한테 0.15% 떼주고 많이 팔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한국의 경우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율이 0.5%입니다. 애플한테 떼주면 카드사는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기존에 다 깔려있는 IC 카드 단말기를 비싼 돈 주고 NFC 단말기로 바꾸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카드사 보고 결제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니 한국에 진출이 안 됐었던 거죠. 이번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제휴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코스트코 독점 카드 계약으로
재미를 봤던 현대카드가 다시 한번 애플페이로 점유율 확대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현재 카드 업계는 포화 상태이고 업계 간 순위도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이 3위인 현대카드가 카드 수수료 수익을 줄여가면서까지 애플 서비스 독점 계약을 통해 고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거죠. 애플페이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미국 소매업의 85% 이상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은 NFC 방식이라 지금 삼성페이 결제할 때처럼 카드 단말기에 폰을 이리저리 돌렸다 해서 결제하는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참고로 삼성페이는 NFC 방식과 MST 방식 두 가지 다 호환이 됩니다. NFC 단말기가 보급되면 삼성페이도 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NFC 기반의 카드다. 카드 뒷면에 와이파이가 누워있는 모양이 있다 한다면 편의점에 가셨을 때 카드 꽂을 필요 없이 와이파이 표식이 있는 그림에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해도 지금도 결제가 됩니다. 만약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냥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저기 와이파이 표식에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엄청 편하죠. 사실 RC 단말기 쓰다가 NFC 쓰면 신세계입니다. 다만 NFC 단말기가 한국에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가 문제죠. 카드 가맹점에 10% 정도 보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 새로 오픈하는 식당이나 편의점에는 NFC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카드사나 애플이 NFC 단말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법이죠. 가맹점주들이 바꿔야 합니다. 굳이 카드사에서도 반기지 않는 NFC 단말기를 들여놓을 동기가 크게 없습니다. 그럼 애플페이 국내에서 성공할까요? 단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빠르게 NFC 결제 방식이 보급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카드사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카드 결제가 한국처럼 보편화된 국가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카드사는 국내 결제 시스템을 꽉 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많은 페이먼트 회사가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크게 점유율 확대를 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카드사가 20년 넘게 구축해왔던 결제 시스템이 그만큼 공고하다는 뜻이고 영업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카드 결제가 편하기도 합니다. 국내의 경우 현금 대비 카드 사용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카드 이용 수수료도 낮은 게 사실입니다. 연매출 30억 미만으로 추산되는 국내 90% 이상의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율이 0.5%입니다. 만약 애플이 결제 금액의 0.15%를 요구한다면 카드 수수료 30%는 애플에 떼주는 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마다 카드사들은 금융위원회 눈치를 보며 카드 수수료를 찔끔찔끔 내려왔습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카드 가맹점이 없거나 결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카드 수수료도 최소 2%가 넘습니다. 국내 대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엄청 비싸죠. 소상공인에게 낮은 수수료율도 모자라서 애플 수수료까지 떼주고 나면 카드사는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상황을 보면 애플페이의 국내 파급 효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다르다고 해도 한중일 성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성공한 브랜드나 서비스는 중국에서도 먹히죠. 이 아이폰은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시장 점유율 44%와 23%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이폰의 인기가 국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 애플페이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시장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선 중국의 경우 결제 시장이 성숙되기 전에 휴대폰을 중심으로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시장이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거기서 시장을 선점한 게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등 페이먼트 회사였죠. 일본 시장은 여전히 현금 결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85%가 현금입니다. 카드 결제조차 자리 잡지 못한 결제 시장에 간편 결제업이 정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국내도 카드사의 결제 시스템이 워낙 공고해서 젊은 층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제권을 쥐고 있는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는 보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당장의 국내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에는 파급력이 미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회도 존재합니다. 애플페이가 국내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NFC 단말기 보급과 기존에 자리 잡은 페이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국내에서 기반을 쌓아온 카드사와도 자리 싸움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국내 3위 현대카드가 고착화된 카드 시장에 애플페이를 들고 와서 점유율 확장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현대카드는 애플 이용자를 위한 애플카드를 독점적으로 발급할 겁니다. NFC 보급률이 낮지만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지에는 결제가 가능하니까 애플 유저들의 애플 사랑을 감안했을 때 현대카드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가맹점의 경우 애플페이에 대한 결제 수요가 많이 생길 거고 프랜차이즈나 카페 등 NFC 결제 방식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대카드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다면 후발주자인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등 여러 카드 회사들도 애플페이와의 제휴를 원할 겁니다. 애플페이 입장에서는 현대카드와의 독점 계약이 끝나면 다른 카드사와의 협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현대카드가 젊은 층을 상대로 어떻게 애플카드 발급을 최대한 이끌어내느냐, 이게 애플페이 국내 진출에 대한 숙제일 겁니다. 어차피 애플은 기존에 하던 서비스를 한국에 추가 도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결제 수수료가 줄어들어야 하고 소상공인은 NFC 단말기를 도입하거나 카드 결제에 대해서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초기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애플 전용 카드만 애플페이에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높게 정하거나 연회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카드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NFC 결제 방식이 널리 퍼진다면 훨씬 편리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애플은 페이먼트 결제에서 굉장히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생태계 내에서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만 전 세계 10억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죠. 아이폰 자체가 프리미엄 폰이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애플페이를 통해 결제하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결제 금액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의 흐름도 이제 애플이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돈이 되는 게 거래 금액당 0.15% 수수료를 먹습니다. 애플이 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애플페이의 기술력 특별한 거 없습니다. IT 회사들 다 구현하고 있죠. 하지만 애플은 애플페이 수수료만으로 연간 10억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애플페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애플이 노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애플이 진정한 핀테크 기업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